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출가라고 하면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하는 걸 떠올리는데요. 원불교에서도 출가라는 말을 쓰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원불교가 생활 종교인 만큼 원불교 성직자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교도들의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등 재생의세의 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오늘은 여성으로서 원불교에 출가해 교무님이 되신 청년 교무님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책 청춘 출가 2의 한 주인공이기도 한 박여주 교무님입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원불교 가락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여주 교무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2015년에 출가를 해서 2019년까지 원불교 학과에서 공부를 마치고 작년에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올해 2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출가를 하신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예. 저희가 지난달에 소대용 교무님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교무님도 청춘 출가 2의 한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네. 청춘 출가는 이제 원불교 안암교당에서 출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네,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교무님에 대한 그 출가 이야기가 담긴 그 부분의 제목이 벚꽃잎처럼입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그런 좀 많은 죽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됐고, 그때 오늘이나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벚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그 꽃잎들은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꽃잎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내 인생도 만약에 어차피 죽어가는 거라면 이왕이면 내 인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벚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참 즐거워하죠,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벚꽃처럼 기쁨을 주며 살자. 그런데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주변 분들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그 좀 젊은 나이신데 혹시 어떤 그 주변 분들의 죽음일까요?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하는 엄친아라고 하죠. 네.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의 아들이 이제 변호사로 그 사법고시까지 다 이제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술을 마시고 잠깐 차에서 히터를 켜고 키터를 켜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식사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예.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그 이제 엄마 친구 아들 그 변호사가 되신 분이요. 네네. 예. 그 변호사가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을 겪게 되고 또 한 번은 제 친구의 동생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26, 7쯤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막 1년차 신입이 됐는데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뺑소니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라도 내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당장에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네, 2014년이었는데 그때가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인간에게 놓여진 가장 큰 숙제고 어쩌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좀 나이가 들면서일 수도 있는데 진작부터 젊은 나이지만 주변 분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렇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무님과 이 출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 그 원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불교 교도님이셨고 또 부모님도 원불교 교도세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명절 때마다 항상 원불교의 명절 합동제사를 지내러 갔고 또 어린이 학생 때도 가끔씩 교당에 법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평범한 교도로 지내면서 일반 대학을 가시고 일반 그 직장을 다니셨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앞에 말씀해 주신 그런 주변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면서일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다람쥐 쳇바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아침마다 뭔가 그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정말 그 회사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까? 또 한편으로는 왜 세상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조차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는가? 또 세상에는 왜 사회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또 스스로도 정말 아침마다 그런 설레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교육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저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런 대단한 위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불교를 조금씩 다니면서 그래도 타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원불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 원불교 법이라면 원불교 훈련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고 기질 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타력을 통해서 다력을 기를 수 있다면 내 꿈도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가를 결심한 그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네, 29살이었습니다. 예. 이제 보통의 교무님들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교무님이 되는데 조금 늦은 또 뭐 늦었다고나 할 건 없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출가인데 이 출가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은 좀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 많이들 반대를 하셨고요. 네. 그래도 이제 네. 가족분들은 오랜 그 원불교 신앙을 해오셨기 때문에 좀 지지를 해주지 않으셨나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지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사실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여성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때 아무래도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보니까 어머니께서 좀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좀 어떻게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머니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돌리셨나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해라 하시고 네. 네. 아마 이제 앞에 어머니께서 하신 걱정, 여성 교무는 결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남녀 교무 모두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성 성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나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안 하셨나요? 저는 당시에 제가 이제 출가를 할 때 2015년쯤에는 결혼 제도가 풀리지 않아서 저도 사실 결혼이나 뭐 머리나 아니면 정복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풀리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출가를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이제 양장 정복이 정령이 됐고 또 결혼 제도도 풀리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점차 이제 바뀌어 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대동사님께서도 사막 8조 빼고는 시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참 종교에 대한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면 얼마든지 이런 형식이나 제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마 결혼 여부나 복장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불교의 초기 정신, 이 남녀평등 정신을 굳건히 좀 믿었던 그런 게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출가자가 되는 과정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출가를 결심하고 원불교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신 거잖아요. 좀 성직자가 되는 과정 중에 좀 느끼신 바가 있다면요? 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엄청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 자체가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화가 나거나 미운 마음이 나면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심하면 폭력이나 그런 범죄까지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미운 마음 혹은 우울한 마음 그런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이런 분별이나 이런 자기 감정, 생각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분별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을 다시 잘 운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 감정이나 분별에 속아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모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행복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 힘이 마음을 알고 챙기는 그 힘이 아마 오랜 또 수행 중에 생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그러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요즘 그 청년 세대들을 보면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여도 사실상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각자 마음에 그런 공허함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나 공허함, 우울감 이런 것들을 떨치려고 게임에 중독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당장의 그 괴로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게임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이제 사회에 갑자기 나오게 되고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할 때 사회의 제도에 따라가느라 이제 바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순응하고 또는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다가 막 여차저차 결혼을 하고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서 평생 또 대출 이자를 갚고 교육비를 벌어서 또 자녀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런 인생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둥바둥 살다가 노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또는 사회의 변화를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그런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고민들을 잘 이제 꺼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좀 삶의 방향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종교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다가 좀 좋은 종교를 만나거나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또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교무님께서도 우리 청년분들 많이 좀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교무님께서 가락교당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실제 교당에 나가서 교무님 역할을 좀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1년 지냈는데요. 확실히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도해주는 교무님들이 계셔서 수행하는 것도 더 쉽고 또 또래 도반들도 많이 있어서 재밌고 늘 타력이 가까이에 있어서 더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은 완전히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력으로 혼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공부보다는 일 위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금방 지치고 구심점을 잃어버리기 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출가 교화단 혹은 교화단이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지내면서 그래도 제 스스로 두 가지 타력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타력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법신불사님의 그런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과 도반들과 문답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공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요새 청소년들이 종교에 별로 관심이 이제 없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제가 힘을 기른 만큼 당연히 사람은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내가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해지면 이웃들도 자연히 부유해진 그 연유를 물어올 것이니 그때 알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법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직 지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도 자연히 나에게 그런 연유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새 책도 많이 보고 또 꾸준히 연마하고 시대를 통찰하고자 이제 계속 노력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런 그들에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연마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멋진 교무님이 되어 가시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교무님들은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 주려고 하는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들이 자꾸 찾게 되고, 정말 많은 내공을 쌓으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는 교무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통찰하고 계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글쎄 우리 사회에 많은 또 아픔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가 또 있으신가요? 아픔과 갈등에는 따로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금강경에 보면 차별거리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순서를 가리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로 다 인연을 걸고 복을 짓도록 하였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가까운 인연들부터 제 아픔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가자로서 서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청취자분들께도 원불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출가자로서 서원은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리에는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 강령들이 다 들어있고 또 그것들이 쉽게 표현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한 대종사님만의 독특한 훈련법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불교의 가장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교리를 알면 세계 종교의 핵심 종지를 알게 되고 또 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빠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불교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청춘출가 투이의 한 주인공이자 현재 가락교정에 근무하고 계신 박여주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